제가 나이가 들어서인가 몸이 많이 굳어서 선체조를 따라할 때 동작이 잘 안 나옵니다. 그래도 기혈순환에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물론입니다. 당연히 효과는 있고요. 그리고 선체조는 내 몸의 상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선체조 수련 지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수행을 하시다가 그 앞에서 수련 지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동작도 되게 유연하시고 팔, 다리 막 이렇게 펼치고 뻗고 할 때 보면 쭉쭉 뻗어 가시면서 되게 동작이 멋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처음 이 수행을 접하신 분들이거나 평상시에 내가 몸을 좀 운동도를 하기는 하지만 골고루 좀 쓰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가 좀 굳어서 동작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. 이 팔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이거 왜 이러지? 막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드는 말이 이거 내가 해도 효과가 좀 있을까?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? 좀 더 많이 가시게 되면 이거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충분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선체조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로 필요한 수련이거든요. 사실 젊을 때는 생명력이 좋죠. 기혈순환도 잘 되고,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체조를 해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뭐 그렇게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해요. 젊은 사람들은. 그런데 기혈순환이 점차적으로 잘 안 되어져 가는 나이가 들어가질수록 뭐 벌써 한 마흔만 넘어도 벌써 차이가 나죠. 한 날과 하지 않는 날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납니다.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가는 이 기혈순환의 힘이 떨어지잖아요. 이 줄어갈 때 이거를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수행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기혈순환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이 수행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을 때 이 선체조는 그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. 그래서 선도수행에서는 이 선체조를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는 수행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탁한 기운이 몸 안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탁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그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도 그렇게 될 거고, 스스로가 탁한 생각, 탁한 마음 이런 것들 먹으면 당연히 쌓일 수가 있겠죠, 그죠? 그런데 이런 탁한 기운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. 그래서 탁한 기운은 매일매일 내 몸 안에 쌓여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.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, 사람에게는 생명을 쭉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생명력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던 탁한 기운들을 보통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만으로도 충분히 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화가 되어져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 몸에 탁한 기운이 또 쌓일 수가 있겠죠. 예를 들자면 탁한 음식들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는 거예요. 술, 담배,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들을 너무 즐겨 드시거나, 그 다음에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내 몸이 정화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탁한 기운이 쌓여가겠죠.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. 정화되어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탁한 기운들은 당연히 내 몸에 있을 것이고, 그것은 기혈순환이 되어져 가는 그 흐름 따라서 몸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. 그럼 떠돌아다니다가 기혈순환이 잘 되어지지 않는 어떤 부위가 있겠죠.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음한 곳, 이런 곳을 만나게 되면 이 탁한 기운이 거기에 쌓이게 돼요. 쌓이게 되면 고이죠. 고이면 이제 썩게 되는 거고, 썩으면
당연히 그 부위에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보면 관절이 바로 다른 부위보다 좀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좀 차갑습니다. 그래서 탁한 기운들이 몸을 다니다가 이 관절 부위를 만나면 잘 쌓일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관절이 좀 많이 약해지고,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을 때 흔히 표현하는 말로, 야, 이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만 해도 거의 관절에서 무릎이 뚝뚝뚝 소리가 난다 하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이 관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,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혈순환을 좀 더 잘 일으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탁한 기운이 쉽게 쌓일 수 있는 우리 몸의 상대적으로 냉한 부위죠. 이 관절을 온도를 좀 잘 높여 주셔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온도가 높아질까? 간단합니다. 그냥 관절을 잘 회전시켜주고 움직여 주시면 돼. 그럼 관절을 회전하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이 당연히 움직이겠죠? 움직이면서 근육에서 열이 발생되고 그 열로 인해서 그 관절 부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.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 있던 탁한 기운들은 순환의 리듬을 타고 다시 흐르면서 정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선체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동작이 이렇게 막 쭉쭉 뻗어가고 막 많이 굴신이 되어지고 이런 동작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, 그것보다도 먼저 더 의미를 두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내 몸에 있는 관절 부위를 잘 회전이 되고 있는지, 쓰여지고는 있는지, 그리고 순환이 되어지면 어차피 근육의 어떤 그런 경락의 흐름을 타고 이동이 될 거잖아요. 그래서 근육들을 최대한 옆으로 최대한 쭉쭉 벌려주면서 한계각까지 이렇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계각까지, 한계각이라는 게 뭘까요? 예를 들어서 잘 되시는 분은 이렇게 쭉 펼 수가 있는데 어깨가 굳거나 하게 되면 요거밖에 안 펴졌다. 그럼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어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최대한 쭉 해주시는 이게 한계각이에요. 여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몸은 전보다 기혈순환이 잘 일어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선체조를 하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.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선체조를 예를 들을 때는 마치 매일매일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죠. 밥 먹듯이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밥 먹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? 아니면 밥을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? 당연히 밥을 먹는 게 중요하죠. 마찬가지로 선체조를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. 이게 중요할까요? 아니면 선체조를 매일매일 시행을 해서 내 몸의 기혈순환을 잘 일으키는 게 중요할까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선체조는 나는 이런 동작을 많이 알고 있어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? 매일매일 꾸준히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.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기혈순환을 잘 일으키려고 선체조를 나는 이제 하는데 그럼 동작이 이렇게 멋있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할까? 아닙니다.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?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꾸준히 시행을 하시라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멋있는 동작이 나오는 것보다 내 몸에 있는 관절을 구석구석 잘 움직여주고 근육을 잘 펴주시는 여기에 더 마음을 두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